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장거리를 이동할 때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계시나요? 자동차, 고속버스 등 다양한 종류의 교통수단이 있는데요. 그중 목적지까지 막히지 않고 제 시간에 갈 수 있는 철도 이용을 빼놓을 수 없겠죠? 오늘의 주제는 바로 홍천군 철도의 조기 착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입니다. 홍천군 철도 구축의 현실화를 위해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하이라이트 영상 먼저 보시죠. 수도권 왜 이렇게 팽창하고 많이 발전하신지 아세요? 모든 도시들이 광철도로 연결돼 있어요. 공급이 있으면 수요가 따라가고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철도가 지나가지 않는 유일한 지역이 홍천이라고. 강원도 자체가 내륙 철도망이 완성된 형태를 갖습니다.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 현재 홍천군 철도 구축을 위한 정책이 어디까지 또 얼마나 추진되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홍천 추진의 역사는 한 60년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시적으로 움직였던 것이 2번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기재부 단계에 가서 예비 타당성 심사를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제가 지역 많은 분들에게 설명을 했듯이 2020년에 제천 영월 고속도로가 예비 타당성 도사를 통과해서 결국은 현재 타당성 이제 실시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저는 용문 홍천철도도 과거의 아주 유사한 전례, 거의 용문 홍천철도와 같은 상황인 제천 영월 고속도로의 사례에 따라서 예비 타당성 조사도 통과를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철도 구축을 위해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많은 분들이 힘써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철도 구축이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제대로 만들어지려면 어떠한 노력이 더 필요할까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의 쟁점 3가지로 나누어 봅니다. 첫 번째, 철도 구축이 조기 착공되어야만 하는 이유. 두 번째, 성공적인 철도 구축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 세 번째, 철도를 구축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어떤 것이 있을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세미나 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홍천군 철도가 만들어져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들어볼까요? 홍천이 지역구가 홍천, 횡성, 평창 그리고 영월입니다. 이 영월의 지역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적은 선거구 중에 한 곳인 동대문 을보다 한 1000배 정도 면적이 큽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이고 홍천군 자체가 대한민국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넓은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우리 관할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 철도가 없어서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홍천 같은 데는 전국에서 땅이 제일 넓고 수도권에서 제일 가까운데 진짜 철도망 하나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됩니다.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홍천군에 철도망이 아직 구축이 안 됐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말씀하셨는데요. 홍천 시민들의 불편함도 상당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철도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도권에서 탈피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역이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수도권하고 단절이 돼서 자생력을 갖기에는 좀 어려운 구조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순천과 속초하고 강릉선에 대한 부분이 SOC가 돼서 조금 더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 좋아지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수도권에 대한 확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청권에 국한하지 말고 강원권까지 확장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구조적인 특징을 말씀해 주시면서 강원권까지 철도가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더욱 강조해 주셨습니다. 철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다른 관점에서 말씀해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강원도의 교통 특성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유발 수요라고 부르는 부분인데요. 공급이 있으면 수요가 따라가고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균형을 맞추게 되는데 현재 구조는 이제 완전 비탄력적인 모형이라고 하는 그런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가정을 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홍천군에 주말에 유입된 인구는 1.3배 수준입니다. 아까 거와 연계해서 이제 유발 수요가 좀 더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철도 시설이라든가 도로 시설이 어느 정도 좀 돼 있는 상황이고 그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철도 시설이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철도 구축이라는 유발 투자를 통해 인구 유입량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철도 구축이 필요한 이유를 한눈에 정리해 볼까요?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이 아닌 곳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도권과의 연계성이 중요한데 철도 구축을 하여 연결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보자는 것.
철도 구축으로 인해 지역 내 유발 수요를 증가시키자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철도 구축이 현실화되고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를 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두 번째 쟁점, 철도 구축 계획의 현실화에 대해 말씀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정책적 분석 파트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커졌어요. 결론적으로는 이 사업이 되는 거에 따른 어떤 기대 효과 굉장히 중요한 게 됐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랑 같이 가야 될 양평을 어떻게 끌고 들어올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도 그렇고 뭐 이슈거리들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지만 제 생각엔 그래요. 양평하고 홍천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가 한번 이제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사업들을 발굴해서 서로가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형태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양평 지역은 경의중앙선이 들어오게 된 곳에 대해 안심하지 않고 홍천의 철도 구축을 위해서 양평과 홍천 지역 간 합심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홍천군에서 수도권까지의 접근 경로를 확보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영서 지역에서 이제 경로를 수도권으로 접근 경로를 다변화를 해야 되는데, 춘천이라든가 원주 같은 경우에는 접근이 가능하고 다른 지역도 연계해서 가능하지만 홍천만 요 사이에서 외로이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울 방면으로 상급 종합 병원이라든가 교육시설, 여가복지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 활용성 필요 측면에서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겠고요. 철도를 타지 않더라도 모여서 놀 수 있는 놀이터가 되어야 되는 게 역세권에 대한 이제 정의로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는 광역철도 경제권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철도가 왜 필요하느냐, 그 지역에서 왜 필요하느냐라는 것은 철도 서비스 소외 지역이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요. 그 지역에서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가지고서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철도역을 중심으로 그 지역이 개편될 수 있는 부분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홍천같이 엄청나게 옆으로 넓어져 있는 지역들은 철도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경제 구조를 한번 재편해 보는 것도 하나 방법이고, 철도 구축과 관련하여 서울과 연결되는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철도역 중심으로 그 지역을 개편할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겠네요. 강원도의 특성상 주말에 유입되는 인구수가 많을 텐데요. 유입되는 인구수 통계 자료를 근거해서 철도 구축이 더욱 필요하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교통 수요가 편익 산정에 중요한 비중을 차고 있으나 이제 국토교통 DB 센터 자료를 보면 평일 교통량을 기본으로 이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홍천군이나 강원도는 이제 주말 수요 반영이 엄청 큰데 이 부분이 지금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주제 발표에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제 강원도의 특성상 그 주말 교통량이 평일 교통량보다 많고 실제로 타시도 변환 계수보다는 높게 나타나서 주말 수요를 산정에 반드시 넣어야 된다. 철도 구축에 힘을 싣는 것 이외에 구축을 위한 올바른 방향성에 대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결국 철도 구축이 실질적으로 현실화되려면 홍천군의 프로젝트로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지역의 관련 전문가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하며 올바른 구축을 하자는 말씀, 또 서울과 연결되는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과 철도역 주변 복합 개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철도가 구축됨으로써 불러올 수 있는 다양한 기대 효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마지막 쟁점, 철도 구축의 기대 효과에 대해 알아봅시다. 홍천은 인구 소멸 지역으로도 이렇게 선정이 돼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 인구 소멸 측면에서 보거나 또 지역 발전을 면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거리와 관계없이 시간이 단축되면 도시와 지방이 이렇게 결속이 되고 또 사회와 경제, 문화가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새로운 도시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천이 위치상으로 보나 강원도 중심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강원도에서는 영서권 내륙 중심에서 교통의 허브 역할을 좀 충분히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홍천의 지리적 특성을 설명해 주시면서 철도역이 들어섰을 때의 장점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지금 양평이랑 홍천은 연계성이 없습니다.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다른 지역도 보시면은 원주 같은 경우에도 여주가 옆인데도 연계성이 없습니다. 다 점프해서 서울로 갑니다. 강원도 영서 지역 다 서울로 점프합니다. 서울이 다 모든 지역과 거의 연계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딱 한 군데 안 그런 데가 있습니다. 서울, 구리, 남양주, 가평, 춘천.
경춘선이 현재 일반 철도이지만 광해철도가 운행 중입니다. 광해철도가 운행 중인 지역은 서로 간의 연계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게 다른 지역도 다 이렇게 나타나느냐는 추가적으로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용문홍철도가 그 건설이 되면 양평과 홍천 간의 교류가 좀 더 활성화되고 상호 간의 영향력이 증대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하, 철도망이 구축된다면 지역 간 연계성이 확보되면서 교류 발전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겠네요. 이어서 철도망이 구축되면 환경적인 부분의 개선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단순하게 철도를 이동 수단으로만 보는 관점이 있지 않나, 또 물류를 나르고 통행 도구로만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지를 같이 좀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도를 통해서 감소되는 자동차의 운행 대수라든가 이용자들의 편리성, 시간에 단축되는 그런 편리성을 봤을 때는 단순하게 철도를 이동 수단으로만 볼 게 아니라 환경 쪽에서 좀 다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교통량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서울의 도심 교통이 상당히 원활해지고 그거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도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철도를 이용하면 이동이 편리하다는 장점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환경적인 부분과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결국 홍천군 철도가 구축된다면 강원도 내에서 교통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 양평과 지역 간 교류 발전, 환경 사회적인 부분의 개선까지 정말 다양한 방면에서 좋은 효과들이 생길 수 있겠네요. 오늘 세미나에서는 홍천군 철도 구축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철도 구축이 홍천군만의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땅을 균형 있게 쓸 수 있고 그로 인해 국민 모두의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자면 철도 구축은 지역 발전 및 인접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점, 구축 후 주변 지역 활성화를 통해 탄탄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환경 산업적인 방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으로 철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철도는 우리 모두의 삶에 빠지지 않는 중요한 교통수단으로서 모든 국민들이 동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이기도 합니다. 경제성 및 정책적 분석이 세밀하게 검토되어 계획의 타당성을 확보한 후 홍천군 철도 구축이 빠르게 착공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끊임없는 국민들의 관심과 국회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국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상승시켜줄 수 있는 정책 세미나로 돌아오겠습니다.